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하고 활력이 넘쳤는데 언제부터인가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예전 같은 그 에너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말입니다. 아니면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변했나 싶을 때 그 느낌을 받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저는 60세 이후 남성의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끄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 드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아쉬웠다면 댓글로 숫자 0을, 유익하셨다면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과장된 약속을 드리거나 기적의 해결책을 들고 온 게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실제로 밝혀낸 사실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바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들어 쉽게 피로하거나 이전보다 체력이 확실히 떨어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성적인 관심이나 기능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변화들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이 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신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는 명확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남성의 몸은 30대 중반부터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감소는 매우 천천히, 조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호르몬 수치는 젊은 시절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상태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0대와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30%에서 5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몸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근육의 크기와 힘을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뼈의 밀도를 지키는 데도 필요합니다. 에너지 수준과 일상적인 활력을 조절합니다. 기분의 안정과 정서적 균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심혈관 기능, 즉 심장과 혈관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몸 전체에 그 영향이 퍼지는 겁니다. 피로감, 근육 감소, 기분 변화, 성기능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대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르몬과 노화의 관계. 둘째, 생활 습관이 남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셋째,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 넷째, 정신적, 정서적 건강이 왜 몸과 직결되는가? 그리고 5째, 식단과 영양이 호르몬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각각을 깊이 있게 다루되 실제로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과 노화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단순히 성욕과 관련된 호르몬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전반적인 대사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예전만큼 붙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지면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이미 있는 근육도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뼈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은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60대 이상 남성에게도 골밀도 감소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골다공증 환자 중
남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뼛속의 칼슘과 미네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아지면 뼈가 약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테스토스테론 감소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 가장 많은 연구로 뒷받침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질 좋은 수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이 3가지는 약이 아닙니다. 치료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많은 의약품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헬스장에 가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근육에 적당한 부하를 주는 것이고 이것이 꾸준히 반복될 때 몸은 반응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스포츠의학팀의 연구에서도 60대 남성이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근육량 유지와 호르몬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완벽한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2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60대 남성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흡연, 과도한 음주, 수면 부족,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이 4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흡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게 힘들어집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면 몸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들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 영향은 심장, 뇌, 신장 등 모든 장기에 미칩니다. 남성 기능 역시 혈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흡연이 이 부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가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이득을 봅니다. 금연한 지 1년이 지나면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음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상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음주하는 습관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간 기능을 저하시키며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수면을 취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가끔 즐기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음주는 몸을 서서히 그리고 조용하게 소모시킵니다. 수면 이야기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줄이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특히 렘 수면 단계에서 분비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호르몬 생성 자체가 줄어듭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에서는 건강한 남성이 일주일 동안 하루 5시간씩만 자게 했더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에서 15%까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말이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규칙적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안전한 호르몬 관리법입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오늘 밤부터 딱 15분만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보시거나 소파에 장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루에 총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면 심혈관 건강과 대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5분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걷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리모컨을 손에 들고 앉아 계시다가 광고 시간에 잠깐 일어나 냉장고 한 바퀴 도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3번째, 전립선 건강입니다. 이 부분은 60세 이상 남성분들이 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 크기만 한 작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자연스럽게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성이라는 말은 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는 거지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 관련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주변의 요도를 눌러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힘이 없다고 느끼시는 경우,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소변을 봤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그리고 밤에 자다가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참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의 없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한 PSA 혈액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단백질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에 무언가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서는 50세 이상 남성, 그리고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5세부터 이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암은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검진들도 꼭 챙겨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상에서 전립선 건강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되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 섭취를 줄이시면 밤에 화장실을 덜 가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차, 그리고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해서 요일을 더 자주 느끼게 만들 수 있으니 저녁 시간에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에서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익힌 토마토나 토마토 소스 형태로 섭취하면 이 성분의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또 호박씨, 브로콜리, 녹차 등도 전립선 건강을 돕는 식품으로 여러 연구에서 언급됩니다. 물론 어떤 한 가지 식품이 전립선 건강을 보장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정신적, 정서적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이야기를 할 때 신체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정서적 변화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이후 많은 남성분들이 목적의식을 잃는 경험을 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일과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구조가 사라지면 공허함과 방향 상실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드는 것도 이 시기에 흔히 겪는 일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던 기회가 없어지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입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마음의 부담이 직접적으로 신체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정말로 하나입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들어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 면역기능 저하, 심지어 수명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건강 위험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사회적 연결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사람들과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도 더 자주 대화하시고 지역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악기, 요리, 원예, 사진, 글쓰기,
등산 모임 등 어떤 것이든 마음이 살아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은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셋째, 우울감이나 심한 불안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보세요. 몸이 아프면 내과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직도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성으로서 감정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강해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몸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5번째, 식단과 영양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남성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세포를 수리하는 데 쓰입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식욕이 줄어들거나 이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남성 호르몬 건강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아연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굴이 대표적입니다. 굴은 아연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아연 함량이 높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에도 아연이 풍부합니다. 호박씨, 참깨, 콩류에도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굴만 먹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식품들을 의식적으로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남성 건강에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등어 하나만 잘 챙겨도 큰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이나 아마씨에도 오메가3의 일종이 들어있어서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수치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장년 및 노년층의 상당수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 밖에서 가볍게 걸으시면 운동과 비타민 D 생성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정어리,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등의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늘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다행입니다.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것은 여러모로 좋습니다. 반면 줄여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특히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매일 50g씩 섭취할 때마다 대장암 위험이 18%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고혈압과 신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단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식품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 예를 들어 탄산음료, 달콤한 간식들도 줄이시는 게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방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릴게요.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6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젊었을 때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신경 써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된장, 콩류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세 끼에 고르게 나눠서 드시는 것이 소화와 흡수에도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 호르몬의 변화, 근육의 변화, 전립선의 변화, 정신적 변화, 이것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입니다. 이 변화 자체가 부끄럽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세요.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호르몬 건강의 기본입니다. 담배는 줄이거나 끊으세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음주는 적당히 하세요. 매일 습관적인 음주는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단백질, 아연, 오메가3,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챙기세요. 전립선 검진을 받으세요. 50세 이상 남성은 PSA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돌보세요.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이 중에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만 골라보세요. 오늘 저녁 20분 걷기, 오늘 밤 15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드리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떤 증상이든 걱정이 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드리는 것이며 의사의 진찰이나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는 각자 다르고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더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성기능 변화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면서도 가장 말씀하시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60세 이후 남성이 성기능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흔한 일입니다. 발기 강도가 예전 같지 않거나 흥분까지의 시간이 더 걸리거나 회복 시간이 길어지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호르몬의 변화, 혈관 건강의 변화, 신경계의 변화,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까지 모두 관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해서 성생활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활발한 성생활이 60대, 70대에도 가능하고 심지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계의 질이나 정서적 친밀감은 나이와 관계없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변화된 몸의 상태에 맞게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에게도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지속된다면 이것이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발기는 혈관과 혈류 기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 기능의 이상이 심장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뇨의학과나 내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체중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많은 남성들이 예전과 같이 드시는데도 뱃살이 늘어난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같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복부지방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만성염증이 생기며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내장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의 생성이 늘어나고 테스토스테론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납니다.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식단의 질을 높이고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6개월에서 1년을 바라보고 천천히 접근하세요. 심혈관 건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남성에게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수십 년에 걸쳐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혈관과 신장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혈당 검사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높으면 혈관 벽에 쌓여 혈관을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단에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아무 증상이 없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중요한 질환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그렇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건강검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혜택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건강을 향해 내딛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나라도 기억하고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에 신경 쓰는 게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안 좋은 습관이 있었더라도 지금부터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 몸은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0세에 금연을 시작한 사람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70대에 근력 운동을 시작한 사람도 근육량이 늘고 낙상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65세에 사회 활동을 늘린 사람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챙기는 게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함께 주 2회 걸음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건강의 일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의 핵심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작게, 꾸준히, 그리고 지금 당장. 완벽한 건강관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매일 하는 것, 그것이 쌓이면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 한 걸음 내딛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여정에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전국의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 운동 프로그램, 건강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두고 쓰지 않으시면 아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